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기세가 범상치 않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막 입소문이 돈다 싶었는데 해외에서 벌써 흥행 돌풍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오히려 한국보다 반응이 더 뜨겁습니다. 현재 글로벌 랭킹 2위인데다 랭킹 10위 안에 든 국가만 해도 독일, 그리스, 홍콩, 이탈리아, 스웨덴, 브라질 등 전 세계 83개국에 달하는데요. 미국에서는 1위, 프랑스와 영국 등의 39개 국가에서는 2위를 달성했으니 킹덤의 계보를 잇는 제2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넷플릭스뿐만이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은 현재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HBO 맥스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랭킹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 지수 100%를 기록했고 관객 점수는 89%를 기록했으며 IMDb에서는 10점 만점 중 8.3점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넷플릭스 시리즈, 할리우드는 끝났다, 한국에서 온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등 칭찬도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 매체에 극찬도 쏟아졌습니다. 포브스 수석 기자인 폴 타시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상한 제목을 단 드라마가 이토록 인기일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강력 추천했는데요. 주말 동안 오징어 게임 에피소드를 모두 본 그는 넷플릭스 드라마 중 가장 기이하면서도 매혹적인 컨텐츠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몇 가지 포인트를 지적합니다. 이전의 다른 콘텐츠와 확실히 구분되는 웰메이드 드라마지만 부자가 가난한 이들의 절망을 가지고 노는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일본 콘텐츠를 연상하게 한다는 것이었죠. 오징어 게임은 기본적으로 후카사쿠 킨 감독의 영화 배틀로얄의 테마를 차용한 듯하며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던 타케시의 성이라는 일본 예능 프로그램과 진행 방식이 비슷하다 말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본 일본인들의 반응도 눈에 띕니다. 그들은 오징어 게임의 작품성에 감탄하는 이들과 내용 일부가 일본 영화를 베낀 것 같다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난에 초점을 둔 일본인들은 오징어 게임은 일본 콘텐츠를 그대로 베낀 아류작에 불과하다며 코웃음을 치고 흥행에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는데요. 신이 말하는 대로와 아리스인 보더랜드의 표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보지 않을 거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일본 만화이자 영화로도 만들어진 신이 말하는 대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 또한 추억의 놀이를 기반으로 목숨을 건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가장 큰 유사점으로 지적받은 것은 두 작품 모두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술래가 사람이 아닌 인형이라는 것, 게임에 참가한 이들이 무참히 살해된다는 전개 등도 유사하긴 한데요. 이외에는 딱히 겹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장면 이후 신이 말하는 대로에 등장하는 게임은 마네키네코 게임, 마트리오시카 게임, 카고메 게임 등 일본색이 짙은 놀이들이고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놀이 대부분이 한국 전통 놀이였으니까요. 무엇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 자체가 전 세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놀이 문화라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포맷 자체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보편적인 소재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영화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사골처럼 우려지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각본을 쓴 황동혁 감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제가 2008년에 구상해서 2009년 대본을 쓸 때부터 이미 첫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였습니다. 그 당시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게임을 정해놓은 상태였는데 일본 만화 신이 말하는 대로가 나온 시점은 2010년 이후였죠. 도박 묵시록 카이지, 라이어 게임, 배틀로얄 등의 일본 서바이벌물 만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거나 표절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우연이라 생각합니다 라고요. 또한 오징어 게임이 배틀로얄 신이 말하는 대로, 아리스인 보더랜드와 같은 서바이벌 게임을 다룬 일본 작품과 다른 점은 게임에 참여하게 된 동기인데요. 참여자 모두가 상금 때문에 스스로 참가했다는 것, 이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현실 세계에 기반을 둔 게임의 틀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네요. 사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축이라 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을 본 일본인들의 감상은 어땠을까요? 현재 유튜브는 물론이고 트위터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엄청나 이런 방대한 세계관을 연출하기 위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걸까? 보는 걸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지금 넷플릭스에선 오징어 게임이 대인기야. 신이 말하는 대로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좀 다르네?
연출이 섬세한 작품이었다. 통렬한 빛곰과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작품. 멋진 아저씨 이정재가 이번 작품에서는 막장 아버지 역, 효자 아들 역할을 해. 감동적이야. 나도 다음에는 오징어 게임을 봐야 하나? 오징어 게임 한 번에 몰아서 다 봤어. 설정은 만화 카이지와 비슷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 색채가 강한 한국 드라마야. 대중적이고 스케일이 방대한 세트도 엄청나고. 심야에 보기 시작했는데 결국 밤을 새버렸어. 데스게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대부분 이야기 속 드라마가 걸림돌이 되는데 오징어 게임은 반대로 이 부분이 잘 설정되어 있어. 현대적이지만 동시에 문학적인 테마인 것 같아. 이후에 나올 일본의 데스게임 작품들은 꽤나 고심해야 할 듯. 이처럼 데스게임류의 이야기에 익숙한 일본인들마저 오징어 게임이 품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와 탁월한 연출력에 감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걸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한국 콘텐츠의 짜임새가 훨씬 훌륭한 데다 흥행 성적도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2020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일본 드라마 아리스 인 보더랜드를 살펴보면 그 차이점을 극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비자가 만료되면 강제 처형을 당하는 이 세계에 흘러들어간 주인공을 중심으로 생존 게임을 펼치는 내용인데요. 다른 일본 드라마 대비 흥행에 성공하긴 했지만 오징어 게임에는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야기도 다소 밋밋하고 작품성에 대한 평가도 오징어 게임보다 낮고요. 킹덤, 스위트홈, DP에 이어 오징어 게임으로 또 하나의 대박을 터뜨린 한국.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특별히 편애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호주 등의 서구권 반응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작품이지만 동시에 엄청 불편한 느낌이다. 더 게임과 헝거 게임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도입됐지만 오징어 게임의 스케일이 훨씬 더 크고 여러 방면으로 압도적이다. 똑똑한 데다 심리전을 기가 막히게 묘사했달까? 의도적으로 몰입시키는 구성이 진짜 미쳤다. 한국판 블랙미러. 이 드라마의 모든 면이 마음에 들었다. VIP 부분 빼고 말이다. 생존자들은 처절하게 저항하며 잔인하며 동시에 우리의 인생과 같다. 누구도 평범하게 살아남거나 상처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지금 7화를 보고 있는데 정말 잔인해. 빨리 뭐 좀 마셔야 할 듯. 한 잔도 못 마셨어. 이 드라마의 장점은 캐릭터가 진짜 표현이 잘 되어 있어. 그리고 캐릭터들의 미친 행동도 전부 다 이해가 간다. 등과 같은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번역 퀄리티와 드라마 속 VIP를 표현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외에는 완벽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올라온 한국 드라마들은 뭘 만들더라도 기가 막히게 만드는 한국 콘텐츠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그 기세를 꾸준히 이어가길 바랍니다.